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의 충돌, 자유라는 이름의 무책임, 그리고 끝내 남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서운함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드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효율과 자유를 외치던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를 지켜보며 무너져가는 저와 제 아들. 이야기는 결코 훈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씁쓸한 교훈뿐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 아직도 마음만은 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다 생각했고, 우리 집에도 새로운 활력이 불어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늘 효율과 자유를 말했습니다. 가족보다 자기 개발, 전통보다 자유. 처음엔 세련된 가치관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우리 집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그게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브런치 카페 예약했어요. 집밥은 시간 낭비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내 정성, 내 청춘, 내 손길이 시간 낭비라 불렸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늘 효율을 말했습니다. 배달이 낫다고 했고 제가 해둔 반찬은 마트 갈 시간 절약이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족이 모일 거라 믿었는데 단톡방에 며느리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명절, 저희는 제주 여행 갑니다. 여성 노동은 거부하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며느리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명절 전날 밤새 전을 부치며 쓰러질 듯 고단했던 기억. 그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며느리의 말이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의미마저 비효율이라 말하며 잘라냈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의 SNS는 늘 화려했습니다. 카페의 라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여행지의 풍경. 사진 속 그녀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추억은 사진으로 남는 거예요. 기록이 자산이에요.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텅 빈 반찬통들, 제가 담근 김치와 끓여둔 육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트보다 건강하고 절약돼서 좋아요. 그 말은 제 손길과 정성을 실속이라는 단어로 잘라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또 다른 상처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잘 안 온다며?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더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지켜온 제 가치와 체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회사도 힘들고 수민이 소비도 막을 수 없어. 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결국 현실은 폭발했습니다. 배달, 카페, 구독, 여행. 그 모든 소비가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발령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효율을 말할 때 내가 잃은 건 체온이야. 내가 자유를 말할 때 내가 잃은 건 체면이야.
가족은 서로 손을 잡아주기 위해 있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행한 결혼을 억지로 유지할 생각 없어요. 제 행복이 먼저예요. 그녀는 짐을 챙겨 들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제 가슴을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남은 건 빚과 공허, 그리고 얼어붙은 집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너무 전통만 고집했나? 내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같았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건 제 고집이 아니라 진심 없는 합리화, 책임을 거부한 자유, 그리고 허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며느리 혼자 다니더라. SNS는 더 화려해졌던데? 맞습니다. 그녀의 SNS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미소 뒤에는 고립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젊음도, 돈도, 자유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끝내 남는 건 사람의 진심뿐이라는 걸요. 저는 오늘도 밥을 지으며 삽니다. 혼자 남은 아들과 마주 앉아 작게라도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온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느리가 얻은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외로움을 가리고 싶었겠지만 사람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저 아이가 절이 된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합리적이던 며느리.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결국 무책임과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